네, 2025년 1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판사하셨죠. 방희선 변호사님을 오랜만에 모시고 지금 계엄령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에 이제 우리 사법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법기관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건강한지 하나하나 좀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가장 궁금한 게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있느냐. 저도 공수처법을 보니까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뇌물 받는 공무원들을 없애기 위한 염정서 비슷한 개념이었잖아요. 거기에 나열된 범죄를 보게 되면 내란죄는 없고 이제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걸로 내란을 보는데 그렇게 법을 적용해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나요? 그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조금 그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가 어지럽고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을 때는 법을 집행한다는 게 가장 명명백백하고 명쾌한 상태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없는 정도로 법은 신뢰성을 가지려면 정도를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꼬투리를 잡거나 시비하지 못할 정도로 네.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네. 공수처가 내세운 그 논리는 지금 많은 현직 판사들도 얘기하고 법조인들이 얘기하고 있듯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뚜렷하지 않은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수처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을 이리저리 섞어가지고 근거를 이렇게 엮는다고 하는데 그게 좀 옹색하고 구차하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공수처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뭐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네. 그죠? 그것을 부정을 막는다고 만든 그 부분에 한해서 특수하게 만든 기관인데 그 주요 범죄가 말씀하신 대로 뇌물 같은 거 부정 부패 사건 아닙니까? 네네. 그 나머지는 경찰이나 또 검찰 일부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 경우에는 내란죄는 애당초 거기에 없단 말이죠. 네네. 그냥 누가 봐도 명백하게. 네. 다만 그 사람들이 구차하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거기다 논리를 엮은 게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도 있다. 그 부패하다 보면 직권남용이 섞여 있으니까 하는데 그 어떤 자기네 수사권이 있는 사건에 그 이리저리 하다 보면 사건이라는 게 딱 하나로 떨어지는 게 연결된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다 보면 연결된 사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옹색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를 수사하다가 대개 사건에 처음부터 이것저것 한꺼번에 손을 대는 건 그건 나열된 거지 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네. 원래 그 만든 취지는 어떤 사건을 하다가 그것만 떨어지지 않고 뇌물을 하다가 직권남용도 나오고 뭐 직권남용하다 뇌물도 나오고 또 이것저것 그렇죠. 하다 보면 자꾸 나오죠. 가지가 나오잖아요. 연결된 게. 연결된 사건을 끊어내고 버리고 여기서 안 갈 수 없으니까 자기네가 광화권 수사권이 있는 사건을 하다가 연계된 것들이 나올 때는 그것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네. 이게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그리고 굳이 그렇게 따지면 이상한 게 직권남용의 수사권이 있다 그러는데 직권남용의 수사권 일반 공무원은 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굉장히 논란거리잖아요. 네네.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빼고는 어떠한 범죄도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대통령 재직 네. 중에는. 그러면 그렇죠. 소추되지 않는다는 건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네. 만약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 내란과 관계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직권남용을 고소를 했다. 네. 그럼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평상시에? 못하죠. 그건 검찰도 못하죠. 소추 대상이 아니니까 네. 어떻게 그거를 검찰에서 사건 진행을 수사에서 수사 진행을 안 할 거라고. 아무도, 경찰도 아무도 안 하죠. 네. 예, 왜냐하면 직권남용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은 할 수 있는데 그 소추 면제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거는 재직 중에 소추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그건 손을 댈 수가 없다. 네. 하고 말해서 아마 그 사건 자체를 각하해버리거나 빠꾸시킬 거라고요. 네. 그러면 직권남용죄를 맨 앞에 내세운 직권남용죄 자체가 그거가 만약 고소됐다 누가 네. 접수가 됐다 그러면 손을 못 댈 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권남용을 수사를 우리는 못하겠다고 사건 설득해서
그 반려시키나 떨어뜨려 버릴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손을 못 대는 사건을 형식적 이름을 이유로 거기에 연관된 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옹색하고 이상한 그 논리 조작이죠. 네, 그러니까 네. 명쾌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거니까 그냥 뺑뺑 돌아서 뺑뺑 온갖 돌아서. 골목길을 돌듯이 해서 이상하게 끼워 맞춘 논법인데 그건 안 맞잖아요. 이 시작을 보니까요. 처음에 이제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 검찰, 공수처, 검찰에 고소했다라는 기사가 떴고, 그 다음에 군인권센터라는 데가 있죠. 거기에서 27명을 공수처에 내란죄로 고발했다,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소고발을 받으면은, 내란죄로 고소고발을 받으면 무조건 그 사건에 맞춰서 공수처가 수사한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시작. 그게 정당한 건가요?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죠. 내란죄를 접수해봐야 이건 우리 관할 사건이 아니니까 못한다고 각하죠. 네. 예컨대 그렇잖아요. 예컨대 경찰에다가 공수 사건을 접수하면 경찰은 그걸 안 받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사건이 아니다 하면서. 그 다 경찰은 그 조사하다가 무혐의를 떨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경우는 각하를 해버리잖아요. 검찰도 요새 각하를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아예 관할이 없을 때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공수처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각하를 하지 않고 그걸 덜렁 받아서 나중에 검찰하고 서로 자기가 수사해야 된다고 싸웠잖아요. 그거는 정치적인 행위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올바른 법적인 논리는 아니죠. 뭔가 편법이나 그 이상한 그 옹색한 논리를 꾸미려고 머리를 쓴 거라고밖에 안 보이죠. 이게 어떻게 하면 뭐가 좀 될 수 있을까, 구실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그건 우리가 법률가가 제일 해서 안 되는 일은 여러 가지 편법을 쓰는 거거든요. 편법, 네. 편법. 법이 그 신뢰를 갖고 권위를 가지려면 그거는 누가 와도 그 정정당당하고 깔끔해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근데 옹색하고 이상한 거는 그건 사람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떤 경우에 이게 이렇게 이거는 명백하다. 근데 이거는 뭐 말을 꾸미면 될 것도 없고 아닌 것도 없고 애매하다 하면 이거는 버리는 거죠. 네네. 명확한 걸 취하는 거죠, 원래. 네네. 근데 이걸 안 취하고 이걸 취하면 이 사법의 정의나 권위가 스스로 이걸 저버리는 행위죠.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고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들어서서 시행령으로 몇 개를 복원시켰습니다. 근데 복원시킨 거에도 내란죄에는 검찰 수사 대상이 안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심우정 씨가 이끄는 검찰청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수부문을 만들어서 내란죄 수사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그걸 수사하는 게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그것도 전혀 근거 없는 그냥 이상한 행동이라고 보여요. 그냥 가장 단순한 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수사권 조정 상태에서 권한이 다녔잖아요. 네. 그럼 그건 그냥 경찰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하면 되는 거죠. 검찰에 누가 접수를 한다고 해도 우리 사건이 아니다. 그럼 경찰로 가라고 넘겨주든지 네. 그걸로 안내라고 반려하든지 네. 그러면 될 일이 원래 검찰 수사권에 검찰에 들어오면 접수 안 받잖아요. 그렇죠. 네. 보내잖아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원리죠. 그냥 절로 보내면 이건 경찰 사건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보내면 되는 건데 왜 저렇게 공수처든 검찰이든 이상한 그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꾸며가면서 소를 대려고 하는지 그거는 순수한 사법적 접근 태도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사회적인 주목을 끌거나 이목을 끌거나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비법적인 욕망이 섞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오동훈 공수처장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네 수사권이 없는 걸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직권남용에 해당이 안 될까요? 그런 소지도 있죠. 직권남용을 확대하고 내란이 되니까 내란으로 몰릴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글쎄요.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죠. 직권남용은 권한 없는 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니까 불러서 조사를 한다든지 뭐 자기들이 없는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하면 걸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 논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권 말기에 만들어 놓은 게 민주당 정권인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수사기관에 전부 다 이 내란으로 고소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민주당의 행태는 그건 위법은 아닌가요?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고소고발 하는 거야 뭐 국민 누구든지 되든 안 되든 할 할 수 수는 있는 있죠. 건데 네. 근데 그런 정도의 그 공당이라 그러면 거기도 뭐 전문가가 있을 텐데 되는 기간은 안 되는 기간을 가려가면서 맞는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착각을 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 안 맞는 기간에 갔다는 거는 그건 이상한 행동이죠. 그건 오버액션이거나 뭔가 쇼맨십이나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이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 대한민국 언론이 야 니네들이 수사권을 이렇게 다 정리해서 내라는 수사 못하게 검찰 공수처 해놨는데 왜 거기다 고소 고발을 하니라고 언론이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했어야 되죠. 이 부분이 없었어요. 이거는 저 같은 기자 같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법조인 입장에서는 한국 언론 이거 제대로 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거 연관돼서 떠오르는 생각이 요새 저희들도 굉장히 그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암울한 느낌이 드는 게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인지 이게 어떤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논리, 원칙, 법칙이 흐트러지고 그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감성에 휘말려서 집단으로 휘몰아가는 분위기가 그런 추세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분한 그 논리적 분석을 하지 않는 폭토가 돼버린 것 같아요. 뭘 던지면 사람들이 우르르 그 연못에 뭐 이렇게 뭘 던지면 잉어떼가 몰려들듯이 우르르 몰려오는 감정 분위기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 때문에 사회가 몰려다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대로 언론이 그런 기능은 조금이라도 인식이 있었으면 아니 왜 관할이 없는 데다 고소를 하냐. 그게 이게 거대 정당이 할 수준이냐. 수준이 그밖에 안 되면 비판할 뿐더러 공처나 검찰도 당신들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우리가 알아보니까 당신들 관할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고 한 번씩 단계별로 짚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짚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인 그 집단 감성 여론 분위기에 휩쓸려서 국가의 모든 부분들이 한꺼번에 도매권으로 휘발려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사회가 어떤 논리적인 점검이나 그 부분에 대한 각성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예. 네. 사법의 실패도 있지만 여기 분명히 언론의 실패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처음 계엄령이 해제되고 났을 때 어떤 언론은 계엄 사태라고 그랬고 어떤 언론은 내란 사태라고 불렀거든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란죄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내란 했으니까 내란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언론이 그때 내란을 막 쓴 거는 지금 분명히 벌어진 사건은 내란보다는 계엄이었잖아요. 그렇게 언론이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 간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하게 되겠죠. 이거는 뭐 언론이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법 위반 아닌가요? 용어의 혼란. 언론에도 뭐 언론 공정보도법이죠. 자기들이 정한 스스로 기준과 준칙이 있다면서요. 그 부분을 잘 안 지키는 거죠. 그죠. 친구윤리나 언론 보도 기준을 안 지키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 전체가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분위기에 편성한 그 혼돈된 의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사회가 옛날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뭔가 어이 빠져서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부분을 차분히 누가 지적하려고 해도 뭐 이게 쓰나미에 밀듯이 쓸려가 버리고 그걸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고 또는 그걸 누가 강하게 지적하면 흐름에 반하는 옆에서 헛소리라고 하는 식으로 오히려 면박을 주거나 뭐 반격을 하니까 그러한 감성적인 힘이 그냥 사회를 휩쓸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마치 홍수 폭포처럼. 그러니까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암담한 느낌이 들어요. 네,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심각한 언론의 실패가 있고 언론의 잘못이 있습니다.